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 아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제 내담자분, 지금은 수강생이지만 한때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내담자분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5년 만난 여자친구 집에 가니까 벌거벗은 남자가 있더라 라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제 수강생분이 5년 동안 연애했던 거예요. 5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여자분이 분가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5년 내내 4년 정도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대요. 자, 이때까지는 뭐 여자가 바람핀다라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4년 지나고 나서 그 여자가 이를 핑계로 분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자, 살 수 있죠. 분가할 수 있어. 좋아요. 근데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라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 한 번쯤은 데려오겠죠. 아무리 더러워도 전날 미리 정리하거나 해서 남자친구를 한 번쯤은 데려옵니다. 내가 사는 곳에. 근데 그 여자가 기어코 안 된다. 내가 사는 곳이 너무 더럽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 전에 고양이 산 거 알지 않냐? 고양이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심해서 다른 남자를, 다른 사람을 도저히 들일 수가 없다. 우리 부모님도 아직도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하면서 1년 동안 계속 뻐기면서 만나는 남자친구를 한 번도 집에 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차가 있어가지고 항상 데이트를 하다가 데이트 끝나고 나서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 늘 여자분을 내려줬던 거죠. 근데 항상 이분이 내려주면은 오빠 잘 가? 하면서 바로 위로 올라가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오피스텔 1층 공동 현관문 앞에 어떤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더래. 평소에는 오빠 잘 가? 라고 내리던 여자가 공동 현관문 앞에 서성이는 남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갑자기 수강생 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오빠, 우리 오늘 데이트 좋았지? 한 10분만 얘기하다 올라갈게. 괜찮지? 라고 하더래. 아니 1년 동안 평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빠 고마웠어 라고 올라가던 여자가 왜 갑자기 1층 공동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갑자기 오빠 우리 10분만 대화하자 라고 하는지 의아하더래요. 당연히 남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촉이 들었겠죠. 설마 했지만 일단 10분 동안 대화를 하고 나서 올려보냈대요. 근데 올려보내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거야. 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내 만나는 여자친구가 올라가기를 꺼려했을까? 남자의 촉이 든 거지. 아, 이거 바람이다. 진짜 이거 내가 여기서 넘어가면은 나는 국민 호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평소에 이분이 호구짓을 많이 해서 여자한테 그 네이버페이인가? 그걸로 해서 선물을 많이 보냈던 거예요. 많이 보내가지고 네이버에 여자친구 오피스텔 주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야. 때마침 그때 누가 치킨을 시켜가지고 바로 공동 현관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내가 사는 여자친구 오피스텔 앞에 갔는데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얘가 지금 바람을 피는구나 라고 알아서 또 착한 마음에 만나는 여자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혼자 내려와서 차에서 엉엉 울다가 여자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지금은 제 수강생입니다. 이분의 사례를 토대로 이분이 어떤 잘못된 연애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이분의 연애를 되돌아보면은 이분은 항상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오냐 오냐 해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처벌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사라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국가 붕괴로 이어집니다. 처벌이라는 제도가 사라지는 순간 국가는 붕괴되고 완전히 그 나라가 아비규환이 되어버리겠죠. 근데 내가 만나는 여자한테 오냐 오냐 해주는 것은 나라의 처벌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것과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와도 개망나니가 되어버려요. 여자가 석가모니급으로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너무 남자가 오냐 오냐 해주게 되면은 망나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망나니가 되어버리면 높은 확률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여자한테 최소한의 존중과 최소한의 긴장감은 줘야 돼요.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이미지는 좋다 이건데 항상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는 너가 잘했을 때만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너가 못하면은 나는 새가 둥지를 옮기듯이 옮겨갈 거다 라는 긴장감은 부여를 해줘야지만 여자가 여러분한테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없애버리면은
여자는 지 꼴리는 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얻어을 치게 되죠. 그리고 제 수강생분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느 정도 눈치를 깠대요. 평소에는 연락이 잘 되던 여자가 점점 답장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을 하고 항상 자기야 만나자 하면은 만나주던 여자가 어느 순간 바빠지고 오빠 내가 오늘 바빠. 내일 시간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챘대요. 혹시 얘가 남자가 생겼나? 라고 눈치를 챘지만 추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설마 우리가 만난 세월이 얼만데 지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의 바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지만 방관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가 오래 만난 부부가 있어요. 오래 만나면서 오래 같이 살아오면서 금슬 정말 좋고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이여도 바람을 피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절대 오래 만난 기간이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년을 받든 4년 받든 5년 받든 간에 여자친구가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 하면은 바로 추궁을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너가 이 낌새를 없애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는 강력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제공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저한테 왔어요. 3일인가 이틀 지나고 나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제 여자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내가 빨리 헌팅을 배워서 많은 여자를 후리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조금 쉬고 오라고 했어요. 왜 쉬고 오라고 했냐면은 일단 그분이 데미지를 심하게 받아서 일단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매우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고 와서 정신이 안정화되면은 헌팅을 배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나는 지금 딛고 일어날 때가 왔다.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야 빨리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정도와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제가 한 논문을 읽으니까 실험을 했어요. 100이라는 동일한 고통을 준 겁니다. 이게 뇌파 실험인데 동일한 고통을 제공했을 때 100이라는 고통을 제공했을 때 어떤 사람은 체감상 70밖에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100을 제공했는데 체감상 120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엄살이 심하고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20을 느끼는 사람한테 야,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남자가 아유 남자란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애초에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사람마다 본인의 속도가 존재합니다. 달팽이는 달팽이의 속도가 존재해요. 달팽이는 나뭇잎 한 개를 옮겨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달팽이한테 야, 너 치타를 본받아. 너 치타 마냥 뛰어봐. 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한 걸까요? 제가 좀 이런 말이 있는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 주변에 아는 친구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할머니랑 관계가 매우 돈독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얘가 6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가 한번 모였죠. 한번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데미지 회복이 안 돼서 조금 침울해 있는 거지. 근데 친구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요. 야, 할머니 돌아가신 거 좀 안타까운데 남자가 뭐 6개월째 침울해 있냐. 부모님도 아니고. 딛고 일어나 임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에 유효기간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상처는 뭐 야구르트나 우유가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데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누구는 그것을 잊고 사는데 1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데미지를 회복하는 속도가 다 틀린데 내 기준을 앞세워가지고 야, 여자가 바람 폈어? 원래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야. 빨리 다른 여자 만나. 라고 하는 게 정말 무책임한 조언이라는 겁니다. 우울증 걸린 환자한테 야, 죽을 용기 있어? 그럼 다 도전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들처럼 여자는 여자로 있는 겁니다. 강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었다가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면 이 강의를 들으러 오세요. 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고 정확히 그분은 6개월, 7개월 뒤에 저한테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고
올바른 이성 연애관을 확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5년 만난 여자친구 집에 가니까 벌거벗은 남자가 있더라 라는 실화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어떤 연애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카사노바 어프로치 인터넷 강의의 일부를 드리기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